시험을 바꾸는 시간, 시바시 국어TV의 이현호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고1 국어 문법 한글 맞춤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 띄어쓰기 규정에 대해서 쉽고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희초간단 구별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많은 학생들이 한글 맞춤법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면 많이 실수하고 혼동하는 것이 바로 이 띄어쓰기 규정입니다. 그러나 시바시 국어와 함께라면 이 문법 사항들도 어렵지 않게 초간단하게 암기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보고 잘 메모해 두어서 기말고사 공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렛츠 기릿! 우선 교과서에 나와 있는 문법 사항 조항부터 알아보고 각 조항에 대한 다양한 예시를 통해 IQ 80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두 개의 문장을 봐주세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 문장들을 보면 띄어쓰기 하나만 차이가 날 뿐인데 그 뜻이 확 달라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리는 문장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섬뜩하기까지 합니다. 호러가 따로 없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띄어쓰기를 정확하게 사용해야 상대방에게 정확한 의미 전달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생활에도 유용하고 학교 시험에서도 절대 틀리지 않는 띄어쓰기 규칙 7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글 맞춤법 제2항.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쓰기를 원칙으로 한다. 예를 들어, 저는 국수를 매우 좋아합니다. 라는 문장이 있으면 이 문장처럼 문장의 각 단어는 무조건 띄어쓰기를 원칙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의문이 생기실 겁니다. 쌤, 저는 국수를이 한 단어라고요? 저는과 국수를이라는 말은 국어사전에 없는데요. 여기서 국수를이라는 말은 단어 명사와를 조사가 합쳐진 말로써 명사 플러스 조사가 결합된 형태인데 이렇듯 조사는 단어이지만 자립성이 없어서 다른 말에 의존해서 쓰이기 때문에 명사 플러스 조사의 형태는 하나의 단어로 인정합니다. 여기서 두 번째 한글 맞춤법 규칙이 나옵니다. 두 번째, 한글 맞춤법 제41항.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 이렇게 말이죠. 조사는 격조사, 보조사, 접속조사가 있으며 자세한 것은 다음에 자세하게 설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조사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말합니다. 꽃이, 꽃마저, 꽃밖에, 꽃에서부터, 꽃으로만, 꽃이다, 꽃입니다, 꽃처럼, 어디까지나, 거기도, 멀리는, 웃고만, 또한, 학교에서처럼, 나에게만이라도 여기서부터입니다처럼 조사가 둘 이상 연속될 때도 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자면, 말하면서까지도, 먹을게요, 말꾼그레처럼 어미 뒤에 붙을 때도 앞말에 붙였습니다. 세 번째, 한글 맞춤법 제42항. 의존 명사는 띄어쓴다. 여기서 의존 명사란 앞에 반드시 꾸며주는 말이 와서 앞말에 의존해서 사용하는 명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먹을 음식이 없다는 문장에서 음식은 자립적인 뜻을 가지고 있어서 자립 명사이지만 먹을 것이 없다에서 것은 그 자체로는 자립적인 뜻이 없고 앞말에 먹으리라는 단어에 의존해서 먹을 무언가라는 뜻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의존 명사입니다. 따라서 의존 명사도 명사니까, 즉 단어니까 자립성이 없어도 띄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나도 국어를 잘할 수 있다. 처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도 많이 했던 질문입니다. 쌤, 조사는 붙여 쓰고 의존명사는 띄어 쓰는 것이라는 것은 알겠는데요. 조사와 의존명사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예를 들어봅시다. 나는 할 만큼 했어라는 문장에서 할 만큼과 나는 너만큼 못해 라는 문장에서 너만큼을 비교해볼까요? 여러분은 이 둘의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저는 보이는데 의존 명사와 조사를 쉽게 구분하는 방법은 바로 앞말을 보고 구분하면 됩니다. 의존 명사는 무언가에 의존해서 써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오는 말이 의존 명사를 꾸며주는 형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할 만큼 이런 식으로 앞에 주로 관형어가 와서 뒤에 있는 의존 명사를 꾸며주는 것이죠. 조사 같은 경우는 앞에 명사, 체언이 오죠. 앞에 관형어가 오느냐, 체언이 오느냐에 따라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바로 이렇게요. 네 번째, 한글 맞춤법 제43항.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쓴다. 이렇게요. 다만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나 숫자와 어울려 쓰는 경우에는 붙여 쓸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한글 맞춤법 제44항. 수를 적을 적에는 만 단위로 띄어쓴다. 바로 이렇게요. 12억 3,456만 7,898. 여섯 번째, 한글 맞춤법 제45항. 두 말을 이어주거나 열거할 적에 쓰이는 말들은 띄어쓴다. 예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곱 번째, 한글 맞춤법 제47항. 보조 용어는 띄어씀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여씀도 허용한다.
여기서 보조 용언이라 함은 혼자 쓰이지 못하고 반드시 다른 용언의 뒤에 붙어서 의미를 더해주는 용언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어제 먹던 빵을 동생 몰래 먹어버렸다라는 문장에 먹어버렸다라는 표현에서 화자가 표현하려고 한 핵심 의미는 먹었다입니까? 버렸다입니까? 먹었다죠? 그러니까 먹어가 본 용언이고 버렸다는 먹어 없앴다는 의미로 본 용언 먹어의 의미를 더해주니까 보조 용언이 되는 겁니다. 보조 용언의 원칙과 허용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조 용언도 단어니까 띄어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본용언 플러스 플러스 보조 용언, 관형사형 플러스 보조 용언하다, 쉽다. 이런 구성의 합성어도 많으니까 붙여쓰기를 허용해줍니다. 그러나 어지다, 어하다의 경우는 붙여 써야 합니다. 또한 앞말에 조사가 붙거나 앞단어가 합성용언인 경우는 반드시 띄어 써야 합니다. 이런 내용은 학교 시험에서 어렵게 문제를 출제하는 경우에는 나올 수 있으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글 맞춤법의 띄어쓰기 규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시험에 자주 나오지만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한글 맞춤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볼 예정입니다. 이번 영상이 재미있고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면 제가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